얼마 전 도내 지자체들이 수천억 원을 들여 건립한 경기장의 혈세 낭비 논란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장에 이어 박물관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시도 예산이 투입된 지역 박물관이 도내에만 40곳이 넘습니다.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라는 건립 취지이지만 그런데 운영이 부실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곳도 있는데요. 먼저 김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조성된 의왕시 향토박물관입니다. 지역에서 발견되는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시민에게 선보인다는 취지로 설치한 겁니다. 이 박물관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2억 원, 인건비와 유지비 등으로는 매년 평균 2억 4천만 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갔고 현재도 투입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들조차 박물관의 존재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의왕시 중앙도서관입니다. 이 건물 2층에 박물관이 있는데요. 건물 외벽에 어떠한 표시도 없다 보니 이곳에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박물관은 잘 모르겠네요. 도서관이로만 알고 우리도 이용을 박물관은 잘 모르겠어요. 뭔 박물관이요? 여기 철도 박물관은 있는데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듯 박물관 위치조차 제대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 곳이 있는가 하면 박물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전시물, 즉 소장품을 확보하는 면이 미흡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경기 지역에서 시도 예산이 투입된 박물관은 모두 49곳. 이 가운데 20곳은 수년 동안 유물이 단 한 점도 늘지 않았습니다. 4곳은 오히려 유물이 줄어들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지난 2018년 기준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0명 이하인 곳은 17곳으로 3곳 중 1곳꼴인 34%에 달합니다. 성공 사례로 꼽히는 수원 화성박물관에 같은 해 하루 평균 관람객이 1,009명인데 그 10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관람객이 적은 박물관들은 공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관람객들에게 보여줄 게 적은 상황에서 홍보 역시 적극적으로 이뤄질 리 없고 당연히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소장품이죠. 보여줄 게 뭐가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 뮤지엄 자체에서 보여줄 수 있는 커다란 어떤 대표적인 소장품이 없다면 기획을 아주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품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설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따라서 이제 반복 방문도 가능하고 재방문도 가능하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 도내의 한 지역 박물관 관계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는 건 자치단체장의 관심도에 달려 있는데 전임 시장이 지어놓은 박물관에 대해 현 시장이 무관심하다면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도 자치단체장이 많이 밀어주거나 많이 관심을 가지면 잘 되고 아니면 거의 이제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최소 조건만 갖추고 있는 거죠.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현실이 지방자치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무언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급격하게 그냥 사업을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는 안 되고 기껏 지어진 것이니까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재반 비용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죠.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라며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부실한 운영으로 외면받고 있는 박물관들. 이는 지방자치의 폐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 적지 않은 지역 박물관들이 이렇다 할 역할도 없이 세금으로 운영비만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박물관 문은 열려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들이 많죠. 이런 상황에서도 도내 몇몇 시군들은 박물관 건립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지역 특성과는 무관한 주제로 박물관을 짓겠다는 곳도 있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포시는 지난 2017년부터 그림책 박물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할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작고한 시사 만화가 고 김성환 화백의 작품도 수집됐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45년 동안 신문에 연재한 시사 만화 고바우 영감이 그의 대표 작품입니다. 고 김화백과 관련해 수집된 작품은 박물관 하나를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상당한 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지난해 군포시는 그림책 박물관을 짓는 것과는 별도로 이른바 고바우 박물관도 건립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군포 시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화백은 성남 출신 작가로 군포시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수집된 자료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을 들여 박물관을 짓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남에서 출생을 하고 성남에서 활동을 했는데 성남에서도 그 고바우 박물관을 세우지 않았는데 군포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분의 그 박물관을 군포에서 그래도 땅값을 LH에서 기부받기는 하지만 그걸 땅을 사서 한다고 생각하면 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됐는데 군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가 하나의 시민들의 이슈고. 인천시도 이미 10여 년 전 같은 사업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사업을 철회한 적이 있지만 군포시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오는 9월 그림책 박물관이 개관 예정이긴 하지만 수집된 작품을 모두 전시하기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바우 박물관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이요.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가지 영역을 다 넣는 것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요. 고바우 그 유품이 지금 한 만여 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다 포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문가들은 시설 건립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수십억 원을 쓰고도 관람객에게 외면받는 부실박물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단 겁니다. 외부의 관광객이라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 향유권을 위해서 이렇게 자세한 어떤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뮤지엄 형태를 한다면은 모르겠는데 동떨어진 정책을 해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그냥 그 몇백억을 갖다가 쏟아 부으면 사실 그것이 지자체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인데 그거를 너무 일방적으로 진행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지자체가 박물관 건립 사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오산시는 역사박물관, 광명시는 소방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엔 시도 예산이 투입된 49개의 박물관이 있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립 비용부터 운영비까지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 시작 단계부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건립 목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